여단에 가입하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름이. 역대급으로 혼란스러웠던 계승전 에피소드에 이름이까지 등장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키르아랑 술래잡기 하느라 정신없을 줄 알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름이 때문에 주인공 4인방이 다시 뭉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영상 시청에 앞서 카르토와 조르디카에 대한 분석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쪽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이르미와 히소카. 환영여단은 단장의 전원 소집으로 현재 블랙 웨일호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원래 목적은 카킨의 삼신기를 비롯한 보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히소카가 부활하고 콜트피와 샤르나크를 사냥하면서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히소카 사냥이 최우선이 되었고 그 다음이 도둑질이 된 거죠. 그렇게 목표가 바뀐 뒤 여단이 블랙 웨일호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미가 깜짝 등장합니다. 막내 카르토가 뜬금없이 가입한 것도 이상했는데 이제는 장남인 이르미까지 여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이 밝히기로는 히소카의 의뢰 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의뢰 내용은 자신을 암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언젠가 서로를 죽일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이번에 그게 실현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 부분을 짚어보죠. 히소카가 언젠가 이르미를 죽이려 할 거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언제나 강한 장난감을 찾아 헤매는 히소카 입장에서 이르미 같은 강자를 눈독 들이는 건 당연하죠. 다만 지금은 인생의 이상형인 클로로에게 빠져서 우선순위에 밀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르미가 히소카를 언젠가 죽이려 했다는 건 왜일까요? 히소카가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 공격하려는 방어적인 이유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키르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소카가 클로로에게 미쳤다면 이르미는 키르아에게 미쳐 있습니다. 키르아의 마음속에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며 자신을 죽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빠져 있죠. 그런데 그런 키르아 역시 히소카의 장난감 후보에 들어 있습니다. 히소카는 헌터 시험 때부터 키르아를 눈독 들였습니다. 곰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려 있었지만요. 실제로 히소카는 이르미의 의뢰로 아르카를 암살하려 할 때도 키르아를 죽이는 걸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히소카는 단순히 살해하는 게 아니라 결투 끝에 상대를 죽이는 것에서 최고의 희열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거편에서도 히소카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르카를 죽인 뒤 키르아의 원한을 사고 복수하러 온 키르아를 죽인 뒤 이르미의 원한을 사서 자신을 죽이러 온 이르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히소카에게 있어 이르미보다 키르아를 먼저 죽인다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르미의 원한을 사려면 반드시 키르아를 먼저 죽여야 하니까요. 결국 이르미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키르아를 죽일 히소카를 막기 위해 언젠가 그를 죽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둘이 서로 죽고 죽이려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히소카는 왜 이르미에게 의뢰를 했을까요? 이르미는 반드시 키르아부터 죽이고 나서 움직일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히소카의 의뢰. 이르미가 히소카로부터 받은 의뢰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던 히소카의 의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죠. 히소카의 진정한 목표는 클로로와의 필연적인 1대1 결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남은 여단 멤버들을 전부 죽이려는 것이고 클로로가 이르미에게 의뢰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히소카가 먼저 이르미에게 의뢰를 한 거죠.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히소카는 지금 클로로와 1대1로 싸울 때 누군가 개입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단 멤버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개입해서 함께 싸울 위험이 있으니 전부 죽이려는 거예요. 이르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크신 때 클로로는 이미 이르미에게 의뢰해서 심로드를 암살한 적이 있죠. 그 둘의 커넥션을 히소카도 알고 있을 테고 클로로가 복수를 위해 이르미에게 암살을 의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클로로가 의뢰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지죠.
차라리 이르미를 자신의 확실한 적이라는 상수로 정해두면 선택지가 훨씬 좋아집니다. 히소카는 지금 오로지 클로로만 보고 있습니다. 키르아를 죽인 뒤 이르미를 죽인다는 최상의 레시피가 있긴 하지만 그건 결국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클로로라는 메인 디쉬를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 뒤따르는 코스는 과감히 포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히소카가 이르미에게 의뢰한 것은 히소카의 미친 사랑을 받아들이면 납득됩니다. 그런데 이르미는 히소카의 의뢰를 받고 여단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소카를 잡기 위해 여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단의 도움을 받는다기엔 이르미는 카르토와 함께 있고 여단과는 따로 행동하고 있죠. 히소카를 죽였는지 여부는 카르토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굳이 여단에 가입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여단에 가입한 이유는 분명 이르미의 목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가입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르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미의 진정한 목적. 이르미가 여단에 가입한 표면상의 이유는 히소카를 암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르미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르미는 히소카 같은 쾌락살인마가 아니에요. 그는 암살 가문의 장남이고 살인은 그에게 일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제노처럼 업무 외 살인을 금기로 여기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은 전혀 없죠. 그러니 히소카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히소카는 지금 클로로에게 완전 미쳐 있어서 키르아나 자신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겁니다. 때문에 키르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 조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히소카가 자신에게 암살 의뢰를 한 것도 변수 차단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너와 클로로 사이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직접 나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르미는 키르아에게 미친 캐릭터입니다. 나니카라는 무적의 보너스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욱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죠. 지금 키르아와 나니카를 쫓는데 혈안이라 히소카의 연락을 그냥 씹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르미는 그 바쁜 와중에 히소카의 연락을 받고 의뢰까지 수락했습니다. 키르아는 제쳐두고 일이 먼저인 프로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히소카의 의뢰는 말 그대로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키르아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르미의 진짜 목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제시해 보겠습니다. 카르토의 수색 능력. 현재 이르미는 여단이 아닌 막내 카르토와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단에 가입한 카르토와 접촉하는 것이 진짜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카르토의 능력은 특정 인물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로에게 있는 크라피카의 사슬을 재낸한 아방간에도 카르토가 찾아냈죠. 진정한 제츠는 존재 자체를 숨기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모습을 감춘 키르아를 찾기 위해 카르토의 능력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르미가 카르토에게 키르아 수색을 도와달라는 거래를 제안했고 카르토는 대신 여단의 단장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죠. 마침 히소카에게도 의뢰가 들어왔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이르미가 여단에 가입한 겁니다. 꽤 설득력 있는 가설이지만 리턴에 비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카르토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클로로가 죽고 다른 멤버들이 히소카에게 죽기 전에 히소카가 먼저 죽어야 하니까요. 그 대가로 얻는 게 키르아의 소재 파악인데 아무리 키르아에게 미쳐있다고 해도 과한 리스크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름이라는 굵직한 캐릭터를 출연시켰는데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가능성을 낮춰 보이네요. 이름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히소카의 의뢰는 페이크. 이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추측일 겁니다. 히소카를 암살하려는 의뢰는 페이크고 사실 이르미는 히소카를 돕고 있다는 가설이죠. 히소카의 스파이로서 여단에 잔입해 동향을 알려주고 여단 멤버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히소카가 클로로와 1대1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단 가입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납득됩니다.
하지만 이건 카르토의 목표와 완전히 충돌하죠. 카르토는 여단을 동원하기 위해 단장이 되려 하는데 멤버들이 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자신의 목적과는 대적하는 이르미와 함께하는 카르토의 행동에 모순이 생기죠. 카르토가 이르미에게 속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게 자신을 속인 이르미와의 거래를 카르토가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조르디카에서 거래는 절대 어겨서도 거짓이 섞여서도 안 되는 신성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카르토와 거래하는데 히소카와의 미략을 숨긴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카르토와는 거래 없이 그저 함께 행동할 뿐이게 됩니다. 또한 이르미가 키르아는 제쳐두고 히소카를 돕는 것이 돼서 캐릭터 붕괴가 생기죠. 결국 이것도 가능성이 낮은 가설이라고 생각되네요. 키르아만 바라보는 이르미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히소카의 의뢰를 수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소카는 핑계, 진짜는 블랙 웨일호. 이르미가 오직 키르아만 바라보고 있다면 히소카 의뢰도 반드시 키르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소카와 키르아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죠. 그렇다면 히소카의 의뢰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그 의뢰가 벌어지는 공간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블랙 웨일호에 탑승하는 것이 키르아를 찾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천천히 가보시죠. 블랙 웨일호가 현재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암흑대륙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탑승객들은 중간섬인 신대륙에서 하선하고 탐사대만 암흑대륙으로 향하죠. 그리고 나니카는 이 암흑대륙 출신인 가스 생명체 아이입니다. 암흑대륙에는 훨씬 더 많은 개체가 있을 겁니다. 이르미가 이 점을 노리고 탑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설에 따르면 이르미는 히소카가 이기든 클로로가 이기든 상관없게 됩니다. 클로로가 이기면 히소카가 죽었으니 계약금을 받고 끝나고 히소카가 이기면 이후에 약해진 히소카를 죽이거나 계약을 파기해서 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가능성이 너무 낮죠? 이전 영상에서 나니카의 능력을 분석할 때 특질계의 극에 이른 아르카에 탑승해서 나니카의 능력이 크게 증폭되어 그토록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르카 같은 규격 외 그릇이 없다면 안개 생명체 아이의 위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르미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키르아만 조종하면 나니카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쉬운 길이 있는데 모든 것이 미지인 암흑대륙까지 가서 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르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탑승한 것이 아닙니다. 탑승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키르아가 탑승한 블랙 웨일호 말입니다. 형제 삼봉. 키르아가 블랙 웨일호에 탑승해 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단서도 없는 뇌피셜일 뿐입니다. 그저 이르미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이유를 찾다가 도달한 가설일 뿐이에요. 혹시 구석구석 승객 중에 키르아나 아르카로 보이는 실루엣이 있을까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르아와 아르카는 현재 여행 중입니다. 키르아는 헌터 시험을 보고 곤을 만나기 전까지 집에 갇혀서 암살 훈련만 받아왔고 아르카도 지금까지 계속 갇혀 지내왔죠. 키르아는 곤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그 넓은 세계를 아르카에게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의 카킨의 암흑대륙 이주 계획이 대대적으로 발표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신대륙이라는 공간조차 놀라운 여행지가 되겠죠. 그리고 키르아가 더욱 신대륙으로 향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키르아와 아르카는 잠시뿐이지만 외출 경계령도 해제되어서 자유롭게 여행 중입니다. 그러나 언제 조르디카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올지 알 수 없고 그들은 나니카의 능력을 직접 지켜본 뒤라 반드시 나니카를 회수하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이르미는 더욱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행보를 보일 테죠. 이들의 맛으로부터 키르아는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발도 닿지 않은 미지의 세계는 세상 그 어디보다 조르디카의 영향력이 적은 공간일 것입니다. 놀라운 여행과 안전까지 보장된 그곳으로 키르아가 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키르아의 행보를 예측하고 이르미가 블랙 웨일호에 탑승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히소카 의뢰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해결됩니다. 히소카와 클로로 둘 중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르미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히소카를 찾는 척 키르아를 찾으면 됩니다. 여단에 가입한 것은 카르토와의 접촉 편의를 위해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르토의 능력이라면 폐쇄적인 블랙 웨일호 안에서 키르아를 찾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일 겁니다. 카르토의 거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쉬운 대로 끝내면 됩니다. 카르토의 능력을 쓰는 것만을 위해 탑승했다면 성사 안 됐을 때 손해가 너무 크지만 키르아가 실제로 배에 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카르토의 능력이 없어도 오래 걸리겠지만 자략으로 찾으면 되니까요. 정리해볼까요? 이르미가 히소카의 의뢰를 받은 진정한 목적은 여단 원인 카르토의 능력을 사용해서 블랙 웨일호에 탑승한 키르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르미의 행보 때문에 주인공 4인방이 다시 모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에 펼쳐질 스토리에 있어서 서사적 의미도 매우 커지죠. 다시 모인 4인방. 암흑대륙은 나니카의 고향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고향에 도착한 나니카. 그리고 똑같은 동족들이 그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그 조르딕이 나니카를 데려왔을 때 혹시 납치했다면? 엄청난 분노가 쏟아질 수도 있겠죠. 그 반대로 훌륭한 그릇을 가지고 금의 환영한 나니카를 환영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림이든 나니카를 둘러싼 스토리는 충분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르아와 나니카가 배에 있다면 조르딕과의 형제 중 미르키를 제외한 주요 형제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미르키는 원래부터 쩔이었으니까 제외하면 조르딕과의 다음 주역들이 한 공간에서 깊은 서사를 쌓을 수 있겠죠. 같은 의미로 헌터헌터 주인공 4인방 중 3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전 사실 암흑대륙이 시작하면서 키르아와 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크라피카가 되고 레오리오가 서포트하는 그림이 될 거라고 예상했죠. 메인 주인공 2명을 제외시키는 파격도 참 토가시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세우면서 어쩌면 토가시는 남아있는 헌터헌터의 모든 스토리를 암흑대륙에서 전부 풀어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라피카, 레오리오, 키르아가 블랙 웨일호에 모여 암흑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곤은? 반드시 곤 역시 블랙 웨일호로 올 것입니다. 이미 본토에서 떠난 배에 어떻게 탑승하죠? 토가시는 블랙 웨일호에 중간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언급해줬습니다. 카킨 마피아 샤아 일가의 치돈케는 여단의 광팬입니다. 그들에게 꼭 사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또 굳이 색종이에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색종이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끝에 만물상을 통해 공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죠. 만물상은 리스트를 받아 드론을 통해 본토로 보내고 리스트의 물건을 비행선이나 대형 드론에 실어옵니다. 물건을 들여올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도 함께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노부의 존재도 친절히 언급합니다. 신대륙에서 게이트로 향하기 전 중계 기지까지 물자 수송을 노부가 담당한다고 했죠. 그의 능력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만 전 만물상을 굳이 만든 것으로 볼 때 만물상 루트가 곤이 블랙 웨일호로 탑승할 루트라고 생각됩니다. 곤이 블랙 웨일호에 오르게 될 명분도 있습니다. 키르아와 아르카가 이르미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곤은 빚을 갚기 위해 친구이자 은인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할 겁니다. 낸도 못 쓰는 놈이 어떻게? 계승전편이 진행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갑툭튀한 크라피카의 스틸 체인이 있죠. 크라피카의 수명이 깎인다는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능력을 훔친 뒤 곤에게 주입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롱기의 능력도 조건부로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크라피카가 계약 이행 시 받는 리턴은 롱기의 능력 1회 사용인데 만약 리턴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능력으로 리스크 없이 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능력을 부여받은 곤도 일시적으로 전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힘으로 함께 이르미를 극복하게 되면 4인방은 암흑대륙에 모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암흑대륙에서 헌터헌터의 진정한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지 블랙 웨일호. 사실 암흑대륙이 공개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암흑대륙 이외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였습니다. 스케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이상 본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지역의 작은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인공들이 전부 암흑대륙으로 간다면 본토는 이제 유기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크라피카가 용병으로 고용한 헌터들도 이 가설을 뒷받침해줍니다. 한조, 바쇼, 비스케, 샌리츠, 이즈나비.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인물들은 한데 모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터협회 자체도 통째로 이동 중이죠. 진과 페리스톤도 암흑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터에서 앞으로 활약할 인물들은 전부 암흑대륙으로 이동 중인 겁니다. 마지막 미련이라면 자이로겠네요. 그러나 전 여전히 자이로가 최종 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무적 캡틴 사우루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기계 제국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떠난 주인공들.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기계 제국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릴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금의 환영하여 해피엔딩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이로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흑대륙에서의 숱한 위기를 딛고 거대한 보상을 가지고 금의 환영을 기대하는 곤 일행들. 그러나 정작 본토는 자이로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자이로와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거죠. 물론 모두 뇌피셜이고 자이로가 맥거핀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바람일 뿐입니다. 사실 암흑대륙 입성만 해도 감지덕지니까요. 그래도 전 이르미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4인방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상당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4인방이 함께 모여 에피소드가 꾸려졌던 게 요크신이 마지막이었으니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헌터의 시작은 고래섬이었습니다. 고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찾고자 헌터라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리고 헌터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은 블랙 웨일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공간의 모습이 고래 모양인 것에 저는 뭔가 뭉클하기까지 하네요. 고래섬에선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났던 곤, 블랙 웨일호를 떠나 암흑대륙에선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르미의 진정한 목적과 그로 인해 다시 모이게 될 주인공 4인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4인방이 다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모인 4인방은 과연 어떤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미친 스토리를 남겨두고 토가시는 왜? 콘티 연재라도, 아니 말풍선 연재라도, 아니 그냥 플롯 연재라도. 오늘은 절규로 마무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